비트코인은 14천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주식 같은 경우는 10월이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지가 않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월에 가장 강하게 오르거든요. 올해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10월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11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라는 프로 코인러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국입니다. 예, 저는 이제 코트라라는 회사 다니다가 3년 전에 퇴사를 하고 지금은 전업 투자자, 유튜버 그리고 작가로 살고 있고요. 최근에는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1월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긴 후에 3월까지는 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1억 원 돌파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3월 13일에 고점을 찍은 후에 한 7개월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고요. 한 7번 정도의 7만 불에 도전을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3월 13일 날 7만 3천 불을 찍고 약 7만 불 정도에선 돌파하는 걸 6번 정도 실패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대선이 끝난 그 즉시부터 역대 최고가를 뚫고 7만 3천 불이 아니라 거의 10만 불까지 뚫은 다음에 지금 한 9만 5천 불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리한 시기가 있을까요? 네, 원래 주식 같은 경우도 11사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기는 한데 보통 주식이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11사 천국이 아니라 14 천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한하게 주식 같은 경우는 10월이 그렇게 대단히 훌륭하지가 않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0월에 가장 강하게 오르거든요. 올해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10월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11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선 때문에 특히 트럼프라는 프로 코인러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코인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2월은 그럼 보통 어떤가? 12월 같은 경우에도 보통 비트코인이 꽤나 강하고요. 그리고 올해처럼 반감기와 대선이 합치는 해에는 12월 비트코인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올해 같은 해에는 일단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대선이란 이벤트가 있으면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선이 있었던 11월, 12월에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파가 보통 1분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특히 코인은 그랬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11월, 12월이 강하게 오르다가 그 다음에 1분기에 좀 조정장을 맞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어쩌다가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셨고 최근에도 계속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제가 하는 퀀트 투자라는 것의 철학은 과거가 미래에 거의 비슷하게 되풀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는 게 다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도 비슷하게 간다라는 게 제 이론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년에 한 번 큰 이벤트 반감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후를 분석하는 경우 그 패턴이 미래에도 되풀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뭐 책을 쓰거나 유튜브를 올릴 때도 과거에는 반감기 전후 패턴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 라고 보통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제가 놀랐던 건 뭐냐 하면은 보통 제가 그런 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면은 그게 이제 맞을 때도 있지만 잘 안 맞을 때도 있고 반만 맞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번에 놀란 거는 진짜 너무나도 똑같이 맞은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지금 4차 반감기가 한 7개월 정도 전에 있었거든요. 이제 올해 4월에 4차 반감기가 있었는데 근데 정말 패턴이 어떻게 2차, 3차 반감기 후와 똑같은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네. 제가 가장 놀라고 있어요. 왜냐면은 보통 제가 예측하는 그게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야? 왜 다 맞는 거야? 왜 다 똑같은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4차 반감기이기 때문에 2차 반감기와 3차 반감기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때 패턴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분석을 해보면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패턴이 나오냐 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오면은
그때부터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3-4개월 정도는 횡보를 하다가 이제 그 후에 비트코인이 먼저 한 2달 정도 가주고 그리고 그 한 2달 정도 비트코인이 먼저 오른 다음에 그때부터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신나는 동반 상승, 이게 이제 정석적인 패턴이었거든요. 또 올해 정말 놀랐던 게 이제 뭐냐 하면은 4월 20일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것이 9월 6일이었습니다. 9월 6일은 딱 4개월 반 정도 후거든요. 그래서 제가 3-4개월이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조금 늦었으나 얼추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부터 비트코인이 실제로 오르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2달 후인 11월 6일 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폭등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11월 6일부터 비트코인, 알트코인 동방 폭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보통은 반감기 7개월 후쯤 알트코인 장이 옵니다. 여기서 알트코인 장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 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이 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가격은 오르는데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암호화폐 파는 커지는데 거기서 비트코인의 비중이 축소되고 알트코인 비중이 늘어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데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알트코인 장이 본격적으로 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은 반감기 7개월 후에 오는데, 정말 놀랍게도 11월 20일, 그러니까 딱 반감기 7개월 전에 딱 그 날부터 도미넌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1%까지 올라갔다가 도미넌스가 지금 56%까지 떨어지는데, 그 61% 최고점이 바로 그 11월 20일 반감기 딱 7개월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제가 더 놀랍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맞는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딱 맞지? 뭐 이런 거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더 놀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맞아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4차 반감기 후의 흐름이 2차, 3차 반감기 흐름과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향후 흐름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죠. 물론 이제 이상한 블랙스원이 어디선가 터지면은 다 무효가 되긴 하지만, 그런 게 없다는 가정하에 그럼 우리는 2차, 3차 반감기 후에는 그럼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2차 반감기 흐름과 3차 반감기 흐름이 조금 나뉘어지긴 하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부터 반년 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2차 반감기 후에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는 거의 한 20배 넘게 올랐었어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톱 10,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그 상위 10개 알트코인 평균이 한 80배 정도 오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초대박장이 한번 왔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 4월에 있었어요. 3차 반감기가 그때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정점이 좀 일찍 왔습니다. 21년 5월에 왔고요. 그때까지 비트코인이 제가 알기로는 6배 정도 올랐고, 이제 알트코인의 이제 상위권 애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15배 정도 오른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차 반감기 후에는 초대박, 3차 반감기 후에는 중박이 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확실한 거는 반감기 후 12에서 18개월까지는 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오르거든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그게 올해는 4월 20일에 반감기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 4월까지는 안전하다. 그리고 좀 잘 되면은 내년 연말까지도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100% 이상의 수익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 코인한테 지금 뭐 몇십 프로, 100%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까 이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유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 4월까지 일단 좀 꽤 안전해 보이고, 저는 사실 그래서 4월까지 오를 가능성을 한 30-40%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 가능성을 60에서 70%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오를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작년 그 초까지만 해도 그냥 어리석게 비트코인이 한 2억 정도까지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어렸고 이제 아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상한 소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지금 가격에서도 한 2-3배 정도는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기준으로요. 그리고 알트코인은 아마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같은 가격 흐름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비트코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알트코인 변동성이 그거보다 두세 배 더 크죠. 그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그리고 사실 이제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은 다 번거를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른데도 불구하고 사고 팔기를 잘 못해가지고 돈을 날리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담 안 되는 금액이 한 6개월 정도 급여가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 정도 이상 돈을 날리면은 이제 그 소위 멘붕이 와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 그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산 대비 뭐 한 20% 미만 그쪽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산이 이제 굉장히 적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월급도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좀 더 이제 큰 금액을 베팅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뭐 월 300을 버는데 뭐 이제 내 자산 모은 게 5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500을 한번 풀 베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큰 돈이 아니고 몇 달 만에 완화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변동성을 견디지 못해서 어렵게 되신 분들도 많을까요? 엄청 많죠. 작년만 해도 제 근처에 그 선물해 가지고 파산한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3 월에 파산한 사람 받고, 4 월에도 받고, 6 월에도 받고, 8 월에도 받고, 최근에도 인제 선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선물을 좀 잘못해 가지고 그 파산 위기에 빠지신 분들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에서도요. 사실 그 파산을 한다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레버리지를 인제 과도하게 써서 파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사실 코인해 가지고 파산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돈이 깎일 수는 있지만 파산은 인제 안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건데, 코인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근데 제일 중요한 조언은 "욕심을 갖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모순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욕심을 빼야 된다. 근데 그게 모순되고 어렵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잃는 것 같습니다, 코인을 하면서. 근데 결국은 그래도 욕심을 좀 덜 가져라.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코인이라는 게 한 3년 정도는 오르고 1년 정도는 떨어지고, 3년 오르고 1년 떨어지는 거 반복하기 때문에 고거 정도만 대충 맞춰도 그냥 천천히 부자 되는 건 별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천천히 부자 되기가 싫죠. 이제 빨리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욕심을 좀 과하게 부리고 레버리지를 껴가지고 망하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안 하는 게 어렵다니까. 어차피 뭐 이번 사이클 아니면 다음 사이클 또는 그 다다음 사이클 천억 돌 텐데 뭐 굳이 그렇게 빨리 가냐 이거죠. 이번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선에도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인제 남의 나라 대선 때문에 제가 인제 무신론자인데도 불구하고 5명의 신하한테 동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것도 본사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왜 한 신만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그 하느님, 예수님, 뭐 알라, 부처님, 그리고 공자도 신인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다 기도를 다 했거든요, 제가. 어쨌든 잘 됐습니다. 예. 잘 됐고요. 그래서 인제 그러면 인제 뭐 그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트럼프가 되자마자 코인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선이 확정되기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66,000 불이었는데 그다음에 99,000 불까지 올랐어요. 그 말은 비트코인이 50% 정도 올랐다라는 거고, 거기서 인제 일부 코인들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스텔라, 루멘, 리플 이런 애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바이든 정부는 그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거기 SEC 의장인 갠슬러라는 사람이 코인을 진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가지고 그 코인 회사들 소송을 걸고 인제 이런저런 규제를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올해 7 월에 본인이 몸소 비트코인 행사에 나가셔 가지고 "나는 인제 비트코인 왕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했겠죠. 이제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2,000,000 명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표를 의식해서 한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러면 인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선거 전에는 정치인들이 별의별 약속을 다 합니다. 그리고 인제 근데 문제는 실제로 당선된 후에, 내가 대통령이 된 후에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일단 선거에 이겨 놓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또는 인제 "아니 그거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되는데요. 저놈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트럼프 수뇌부들이 실제로 코인을 많이 보유하거나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표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내 개인 자산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쪽이 훨씬 유리한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코인 사업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뭐 코인 은행을 만든다는 둥 뭐 이런 게 좀 하고 있어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인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들은 대통령을 인플루언서로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X에 나와 가지고
가지고 나는 인제 미국을 크립토 뭐 왕국으로 만들 것이다. 아 참 그리고 이런 위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투자하세요. 예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근데 그게 이제 가족 프로젝트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미국에는 이제 무한한 가능성이 나라이기 때문에 해도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일론 마스크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미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가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11,000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관이 되셨는데 그 장관 그 부서의 명칭도 도지부잖아요. 도지부. 정부 효율화 부서이고요. 그래서 인제 본인도 그쪽에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고 사실 그 부서 이름을 도지로 잡은 거는 당연히 우연이 아닐 것이고 그럼 인제 일론 마스크 어디 언급될 때마다 도지가 이제 옆에 붙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홍보 아니겠습니까 사실. 또 왜냐면 우리가 왜 예를 들면 이런 광고를 막 하겠어요 이런 거. 네. 다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 노출 효과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일론 마스크는 코인 쪽에 깊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부통령도 8월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25에서 50만 불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올랐으니까 50에서 100만 불 정도 되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케네디 그러니까 지금 보건부 장관이 되실 그분도 본인의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을 비트코인에 넣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케네디 일가의 일원이기 때문에 뭐 자산이 뭐 50만 원 이런 건 아닐 거거든요 아마. 근데 돈이 꽤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거 다 갖다 박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베이센트라고 요번에 인제 헤지펀드 매니저였다. 요번에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되시는 그분도 그 장관이 되기 전에 크립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크립토는 공화당의 핵심 가치와 어울린다." 예를 들면 혁신과 자유 이게 인제 그 공화당 가치와 이제 비트코인이 어울리는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손쉽게 젊은 사람들을 금융 쪽으로 인제 그 투자하게 만드는 그 유도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보면은 대통령, 부통령, 보건부 장관, 도지 장관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 전부 다 이제 프로 크립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인들의 그 돈 그리고 본인들의 자산이 엮여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크다고 보고요. 솔직히 정치인들이 언제부터 국민을 섬겼습니까? 다 인제 본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 또 있죠.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한 2012년부터 미국 채권을 더 이상 안 사 주고 오히려 조금씩 팔면서 그거 가지고 금을 사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인제 아예 달러를 못 쓰잖아요. 스위프트에서 지금 탈퇴당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거 사 모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도 많아짐과 동시에 지금 미국이 그 국채 문제를 컨트롤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로버트 기요사키 선생님의 세미나에 갔었어요. 이제 그분이 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당시 2017년에는 미국의 국채가 20조 달러 정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7년이 지났잖아요. 2024년인데 그 20조 달러가 35조 달러가 되었고 3개월에 국채가 1조 달러씩 늘고 있습니다.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지금. 그래서 물론 미국은 그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부채를 그 발행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35조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은 40조는 어때? 50조, 100조가 되면 그거를 그 딴 국가들이 받아주겠냐 이거죠.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기축통화국이라 하더라도 부채를 계속 불릴 수는 이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US 달러의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역사를 보면은 이럴 때는 이제 그 페이퍼 머니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은 이제 뭔가 좀 강력한 담보를 하고 있는 새로운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지금으로는 금과 비트코인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금과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이 없는 유일한 그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요가 높아져도 공급을 연 1에서 2% 이상 늘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 2140년까지 그 공급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은 금보다도 더 줄어들었어요. 1% 미만이거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는 결론적으로 금 앤드 오어 비트코인이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갑자기 인제 뭐 스트래티직 리서브 그러니까 뭐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을 인제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미국이 그런 거를 하니까 눈치까고 딴 나라들도 허겁지겁 그걸 따라하려는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에 어떤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을까요?
일단 트럼프가 선언한 거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 21만 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이제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그 1년에 20만 개 비트코인을 그 미국 정부가 사들여 가지고 100만 개를 비축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거 신경 좀 쓰지 말고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자라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자,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셰일 오일 업체들한테는 그게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셰일 그 기업들이 셰일을 채굴하는 거 말고 그냥 남는 에너지로 비트코인 채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손해를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정책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는 그 쓸데없는 규제는 전부 다 없애버리자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마스크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제 규제가 지금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기업과 혁신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이거 전부 싹 없애버리자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암호화폐 쪽에서도 많은 규제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리플이라는 코인이 미친 듯이 이제 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은 SEC라는 곳이 계속 이제 리플에 소송을 걸었거든요. 그게 뭐 증권이 아니야 아니네 뭐 이거 되네 마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주도했던 SEC 의장이 트럼프가 이게 알아서 이제 1월 20일 나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코인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것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라든지 미국 코인들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이번 트럼프 당선에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했는데 코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뭐 그분이 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는 하는데, 일단 뭐 도지코인에 대해서는 언젠가 재미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네 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이제 X에서 도지코인에서 떠들고, 그리고 뭐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결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그 당연히 이제 테슬라에서 도지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도지코인이 현실 세계에서는 쓸모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펀다멘탈보다는 이제 뭔가 이제 꿈, 환타지 또는 뭐 밈 이런 거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론 마스크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두 번째로 파워풀한 사람이 계속 이제 언급하고 다니면 무조건 좋은 거죠. 네. 근데 인제 그 비트코인도 좀 인제 굉장히 빨리 산 거를 보면은 이쪽에 확실히 미래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론 마스크는. 앞으로 가상자산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전까지만 해도 인제 국가 쪽이 이제 이런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올해 1 월에 ETF가 터지고, 그리고 아예 이게 미국 새로운 정부가 대놓고 코인을 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인제 "우리의 그 전략 자산으로 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국가들 쪽에서 좀 많이 그 수요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보고 딴 나라들이 안 따라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인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도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4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채택을 해 가지고 지금 하루에 한 개씩 사 모으고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번 돈이 벌써 3억 불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천억 원 이상 이미 벌었거든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럼 보면은 딴 나라를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저거 우리도 하자.'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국채가 지금 팽창하는 문제에 거기에 지금 소속 안 되는 국가가 없거든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정부들이 대책 없이 부채를 찍고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인제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는지 지금 전혀 좀 대책이 없는 거고, 사실 한번 승부수를 날릴 때가 사실 되었죠. 왜냐면은 국채를 갚으려면은 이제 국가가 돈을 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또 안 돼요. 왜냐면은 돈을 그때까지 국가에서 바라는 사람 찍찍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우리 돈 줘, 돈 줘." 하면서 "이씨 돈 안 줘? 그럼 너 뽑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방법이 지출을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디선가 자산을 이제 혹 늘려 가지고 그걸로 부채를 갚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게 사실 코인 말고 뭐가 있냐 이거죠,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쪽에서도 수요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요즘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엄청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4차 반감기 후에 1 년에 비트코인 공급량이 164만 4천 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한 개 기업이 매년 그거 이상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사실 하는 게 4년 전부터 비트코인 돈 생기면 비트코인 사기, 그걸로 또 인제 채권 발행해 가지고 또 비트코인 사기, 또 비트코인 사기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주가가 지금 30배 올랐거든요, 인제 그 4년 동안에. 딴 기업들 눈치를 챘죠. '아 저게 돈이 되는구나. 저거 좋은데?' 해 가지고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인제 동참하고 있죠. 메타플래닛이라든지 뭐 셈러라든지 마라라든지. 근데 이런 기업들이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국가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 이 시기가 90년대 말 인터넷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99년에 인터넷 유저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유저가 2억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005년까지 그러니까 6년 동안에 인터넷 유저가 2억 명에서 12억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배가 늘어났는데 자 근데 그때 인터넷에서 투자한 사람 돈을 벌었느냐? 네, 못 벌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인터넷이라는 게 커지는 거 누구나 다 보이기 때문에 정말 5만 가지 기업들이 다 점프해가지고 나도 인터넷 사업에서 돈 벌래 해가지고 스타트업들이 무지하게 들어왔는데 그 5만 개 중에서 4만 9,990개는 망하고 한 10개가 살아남았거든요. 그 중에서 그러면은 그 10개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지만 나머지 4만 9,990개 투자한 사람들 다 망했거든요. 그거. 근데 비트코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비트코인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요가 많이 발생해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폭등하고 공급이 제한되지 않는 자산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버블이 발생할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거는 일단 펀다멘털만 봐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은 가격이 급격히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펀다멘탈보다도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버블이 한번 왔다가 그게 꺼지는 구간이 또 생길 건데 그 꺼지는 구간은 보통 4년에 한 번 정도 옵니다. 이것도 반감기랑 연관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반감기로 일단 공급이 줄어버리면은 일단 가격이 오르다가 이제 근데 오를 때도 뭐 오버해서 오르다가 반감기 2년 후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26년이 되겠죠. 그때 이제 폭락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고점 대비 7, 80% 정도. 트럼프 재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시나요?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2억까지 간다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가격 대비 한 두세 배 정도는 노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좀 재수가 좋아서 버블이 붙고 이제 이런저런 수요가 더 많이 생기고 이제 소위 개미들까지 우르르 전부 다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 오면은 그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26년에 빠지는 폭도 더 커질 겁니다. 비트코인 역사를 보시면은 2014년에 비트코인 폭망했고 18년에 폭망했고 22년에 폭망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폭망의 폭이 2014년에 한 90% 정도였고 18년에도 한 85% 정도 빠졌고 22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75% 정도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26년에도 장이 아마 상당히 재미없을 거고요. 근데 이때를 잘 피해가야 돼요. 왜냐면 25년 뭐 그 중반쯤 되면은 이제 이번에는 다르다. 비트코인 투 더 문, 투 더 마스, 뭐 투 더 유니버스 할 거거든요. 이때. 근데 이제 뭐 그런 게 어디서 실컷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에 지금 전 세계 모든 돈이 다 모일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하면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때를 잘 피해나가야 됩니다.